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픽사에 들어가게 됐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놓쳤다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 링크 위에 남겨놓을 테니까 먼저 확인하시고 오셔가지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이제 유학생활을 아빠가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작하기 딱 2주 전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가지고 그 육아도 저희 유학생활의 거의 일부가 돼가지고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저는 계속 게임 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뜨르르르릉 옵니다. 누구로부터의 전화였냐면 바로 마이클 페러슨이라고 누구였어요? USC 교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교수는 사실은 아하의 Take On Me라는 뮤직비디오에 들어간 그런 애니메이션을 전부 담당해가지고 만든 그런 아티스트로서 되게 유명했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뭐 뮤직비디오를 디렉팅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디렉팅 한다든지 하면서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해온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제 어드바이저로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수였는데, 이 교수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네 작품, 그 1학년 때 했던 작품 기프트라는 걸 봤는데 되게 뭐 재밌고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가 좀 들어있었던 것 같다. 내가 지금 좀 큰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설마? 혹시 그 프로젝트 한번 들어보고 조인할래? 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그 프로젝트가 뭔지 들어보기로 했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 이름이 딱 2명 등장했습니다. 설마? 첫 번째 인물은 프랭크 겔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라고 보시면 돼요. 각 도시마다 시그니처 건물들, LA 같은 데는 이제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되게 건물이 뒤틀려 있고 메탈 재질의 외관으로 만들어진 그 LA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인데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고, 구겐하임 그 뮤지엄도 이 사람이 디자인했고, 그다음 뉴욕에도 엄청 고층인데 되게 트위스트된 그런 느낌의 건축물을 만들기도 한 이 사람이 마이애미에 뉴월드 심포니가 연주를 하는 뉴월드 센터라는 거를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그 건축물의 그랜드 오프닝 때 들어갈 그 영상 작업을 교수가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와우. 또 하나 등장한 또 큰 이름은 마이클 틸슨 토마스라고 뉴월드 심포니의 오케스트라 디렉터기도 했고, 샌프란시스코 필하모닉 디렉터기도 하고, 그래미를 거의 10번 가까이 탄 그런 뮤지션이기도 하고, 2010년도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Year of Artist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을 받았던,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그런 되게 대단한 그런 지휘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이름만 등장했어도 저는 일단은 바로 I'm in. 클래식 뮤직이 14곡이나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14개의 2분에서 4분 길이의 그런 영상이 필요했고, 교수가 2명 붙었고 재학생은 3명 붙었었고, 졸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9명이 붙었는데, 졸업생들은 이제 교수들이 생각했을 때 재학 당시에 작품을 잘 만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연락을 했겠죠. 그 당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팀에 조인했던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은, 알렉스라는 친구는 드림웍스에서 레이아드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었고, 뭐 앤디라는 친구는 버기라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되게 잘 나가는 그런 광고회사의 애니메이션 디렉터로 있었고 하는 등등, 이 팀에서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친구들의 면면이 같이 하면은 일단 도움이 되겠다, 당연히 들어가서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에 첫 미팅을 했는데, 첫 미팅을 하면서 각자 어떤 곡을 너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배치를 받았고, 그때 제가 배치받은 그 곡의 이름이 Ballet of Unhatched Chicks 라는 그 곡이었는데, 말 그대로 병아리들의 그런 발레라는 그런 곡이었죠. 그 곡을 제가 선택받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1학년 때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치킨 애니메이션이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션한테 이걸 맡기면은 병아리들의 그런 움직임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좀 재밌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되게 심플한 이유로 저한테 그 곡이 오게 됐습니다. 8월 중순이었는데 10월 한 말까지는 마이애미에 있는 그 뉴월드 센터에 가가지고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좀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됐고, 더더욱 문제가 그 마이애미 그 센터에 들어가는 영상 포맷이 되게 특이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야트에 달려있는 돈 모양의 그런 스크린이 5개가 오케스트라를 쫙 싸고 있고, 그 5개 스크린에 프로젝트 될 엄청나게 큰 그런 영상은 10K
사이즈로 렌더링이 돼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새로운 포맷으로 작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퀄리티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사실 디자인을 할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재빠르게 리서치를 했었는데, 내가 받은 그 곡이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발랄한 곡이고, 리듬도 되게 딱딱딱딱 뭔가 볼이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한 이 음악에다가 어떤 디자인을 넣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부활절에 나눠주는 그런 그 달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이나 그 패턴들을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내가 디자인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런 패턴들 위주로 해서 달걀들을 디자인했고, 이 곡에 발레라는 그런 말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레의 동작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아니면 좀 귀엽게 할 수 있을까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배경은 시간도 없고 컬러풀하게 들어가는 캐릭터와 좀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 화이트로 갔고, 되게 추상적으로 생긴 그런 무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웬만한 사건이 거의 다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도록, 곡 자체가 상승감이 있을 때가 있고 약간 내려가는 그런 하강의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상승감이 있을 때나 하강이 있을 때를 위해서 스테이지 옆에다가 계단도 쭉 나열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었고요. 어느 정도 러프하게 나온 버전을 가지고 10월 중순에 이제 마이애미를 갔었는데, 마이애미를 가서 이제 직접 보니까 와, 그 스크린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이 끝에는 정말 관객들하고 가까워가지고 가까이 있는 쪽에는 너무 크게 캐릭터가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 이제 돌아와가지고 픽스하고 마무리하고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10K 렌더링이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에 대한 압박도 장난이 아니었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사실 아무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즌을 이용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계속 학교를 나가고 뭐 신년에도 나가고, 돌아가는 꼴이 아주 엉망진창이고. 저는 한 1월 10일 정도에 제 작품을 완성했었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하는 친구들 중에서 완성을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 5일, 6일 정도는 또 다른 친구들 작품을 조금 도와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저희도 이제 다 비행기를 타고 두 번째로 이제 마이애미에 방문하게 된 거죠. 이 마이애미를 왕복하고 거기서 2박 3일 정도 머무는 그런 기간에 든 비용은 다 이 프로젝트 비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받은 돈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왕복하는 비행기며 거기서 자는 그런 호텔비며 이런 걸 다 제공받았고, 제가 같이 일한 그런 동료들과 그 다음에 정말 유명한 건축가, 정말 유명한 지휘가, 이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기회였어요. 어떻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 기회가 온 거는 1학년 때 작품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보고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왔었던 기회 같습니다. 오프닝 쇼는 정말 성대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라이브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쫙 연주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상은 쫙 나오고 쇼가 마무리되었고, 이후에 이어진 갈라쇼는 사실은 돈을 되게 많이 낸 그런 부자들을 위한 갈라쇼였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나 연주를 했던 젊은 연주가들은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마이애미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뭐 재밌게 칵테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풀에 들어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칵테일 마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2학년 2학기 말쯤 됐을 때 뉴월드 심포니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그런 동료 중에 한 명인 알렉스라는 친구, 드림웍스에서 레이아웃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 친구에 연락을 하더니, 혹시 너 방학 때 그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라고 마블 영화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틀 시퀀스 해볼 생각 없어? 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why not? 엄청난 기회죠. 마블 작품에 손을 대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기로 하고, 캡틴 아메리카 타이틀 시퀀스를 어떻게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는 제가 전에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위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에피소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켈로그라는 회사의 팝타르트라는 그런 프로덕트의 애니메이션 광고에 애니메이터로 또 참여하기도 하면서 방학 때 그렇게 2개의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3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쌓인 포트폴리오를 싹 정리해 보니까 제가 유학 올 때 생각했었던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과는 꽤 다른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쌓여가고 있구나를 발견하고, 설마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커리어를 가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려면은 이제
졸업작품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엄습하면서 되게 불안한 마음과 함께 3학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학년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